사고 입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사고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집사TV의 한세영 변호사입니다. 11월까지 날씨가 너무 포근해서 겨울이 오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들어서니 확연하게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강원도를 시작으로 겨울철 대표적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이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스키나 스노보드 시즌을 기다려 오신 많은 분들이 스키장을 찾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겁게 타는 것도 좋지만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19년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스키장 안전사고의 45%는 골절을 동반한 사고이며 스키장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가 92.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하게 받고 준비 운동을 꼭 하셔야 해요. 그리고 안전모와 보호대를 착용해서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본인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안전하게 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을 이용해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키장 내 슬로프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사고와 타인과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장의 슬로프를 이용하다 보면 눈이 슬로프 일부 구간에 집중적으로 쏠려 있는 경우나 노면이 결빙돼서 매우 미끄러운 상황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미끄러지는 사고로 부상을 당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슬로프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펜스가 슬로프 가장자리에 있는데 슬로프 밖으로 튕겨나가거나 슬로프 내에 제설 작업이 안 되어서 눈이 녹아서 없어진 경우에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키장에서 가입해놓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키장을 이용하다 보면 슬로프 중간에 앉아서 쉬는 이용객도 있고 슬로프를 빠른 속도로 활강하듯 내려오는 이용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고에 주의하며 스키나 보드를 타도 내가 아닌 타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까지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사고 발생 시에 사고 당사자 간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키장 사고는 사고 이후에 초동 대처가 미흡하면 나중에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든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든 보상을 받으려면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직후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스키장 사고는 어떤 사고가 되었든 과실 비율을 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 비율을 놓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사고 입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면 사고의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주변 목격자와 안전요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현장을 떠나기 전에 꼭 사고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놓아야 합니다. 타인과 부딪힌 사고라면 타인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고 경위를 기록해 두거나 녹음을 해두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고 접수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대처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가 경미하다면 다행이지만 골절을 동반해서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상인 경우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스키장의 영업배상 책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든 사고 상대방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든 결국에는 과실비율과 손해배상금 산정 문제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벼운 부상이라면 모르겠지만 골절을 동반하는 등 부상이 심각하다면 과실비율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후유장이나 향후 치료비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스키장에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접수해주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과 개별적인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 전문가를 통해야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한인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였습니다.